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요 전에 강의했던 수학 적정 시기에 관련돼서 1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이번 강의는 그거 이어서 하는데 요 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성 교육이 되었을 때 하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은 운해가 웬만큼 활성화가 됐을 때 수학 교육을 하는 게 보통 좋은 아이들의 뇌 발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운해가 발달하기 이전에 한글과 수학 교육을 시키면은 아이 운해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욕심에 또 아니면 잘못된 상식에 의해 가지고 아이한테 해줬을 경우 또 이게 학습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운해가 발달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신 이 수학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은 아이가 나이가 조금 먹었을 때, 그러니까 한 6살 이후에 하면은 그만큼 살아온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이한테 수학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한글 읽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쓰기가 아니에요. 읽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게 좋은데, 또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글 읽기도 조금 늦게 하라고 그랬죠. 뇌가 터지는 순서가 한글에 관련된 뭐 문법이나 기호해도 논리 이런 것들이 터진 다음에 이 계산에 관련된 능력이 터져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미리 해버리고 다 건너뛰어 버리면은 아이한테 뇌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수학이나 한글 교육 요거 가지고 무슨 아이가 뇌회로에 문제가 생기냐 하겠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수학하고 한글에 관련된 뇌가 터지는 순간 운해로 가야 될 에너지가 좌뇌로 쏠리게 되면서 운해가 더 이상 발달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또 아이가 숫자에 관심을 보일 때 하라고 그랬는데 숫자를 1, 2, 3, 4를 읽는다고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1, 2, 3, 4는 나중이래요. 더하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나이가 있어요. 그게 보통 한글을 뗀 이후에 아이들이 보통 관심을 보이는데 그 전 유아 시기에 숫자를 이렇게 찍는다고 관심 보이는 건 아닌데 그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부분 한 90% 이상은 수학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갖고 수학 공부하는 거에 대한 학습 장애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학교 학습으로만 아이를 키울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성 등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키운 다음에 아이를 학습에 관련된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산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아이들 운해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 생각하고 창의성 또 사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어렵고 그때 되면은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가 꼬치꼬치 깨물어요. 꼬치꼬치 따지고 옛날에는 아이가 말할 능력이 잘 안 되니까는 부모가 얘기하면은 할 수 없이 듣기락도 했는데 이 연산이 된 이후부터는 아이가 한글을 뗀 이후부터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부모 하는 말이 잘 안 먹혀요. 부모가 이렇게 해 그러면은 엄마도 안 했잖아. 저 옆집에 있는 누구도 안 하는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가 꼬치꼬치 깨물어요. 그러니까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은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해요. 엄마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엄마는 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아이가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성 교육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는 웬만큼 사회성 교육이 된 7살 이후 6살 후반부터 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저번 강의 했을 거예요. 숫자 교육하기 전 준비 사항에서 첫 번째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크레파스나 색연필 등을 이용해서 종이를 많이 준비를 하세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싫어하거나 안 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집안이 너무 깔끔하고 아이 지저분하게 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어지럽히면 바로바로 치우고 장난감 같은 게 너저분하게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거실에 놔두지도 않고 오로지 주변에 보면은 책장에 책밖에 없어요. 난 부르마이드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3살 정도 됐는데 막 아이들이 글씨를 읽고 이러는 게 집에서 놀 게 그것뿐이었거든. 글씨에 관련된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는 수 없이 아이가 거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글에 일찍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유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도 창의성, 호기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찍 한글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놀 수 있게끔 주변에 호기심 가득한 물건들을 놔둬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그림 그리는 연습 등을 많이 하고 이게 처음부터 연필을 주게 하지 말고 크레파스 이런 거, 또 물감 같은 거 붓으로 해서 그리게 하는 거. 그래서 연필을 쥐기 위한 연습이에요. 크레파스랑 색연필은. 그래서 많이 그림을 그리고 특히 사람 그림이나 뭐 나무 그림이나 집 그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주는 게 아이들 도형 연습에도 좋고 추후에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많이 쥐던 애들이 연필 줄 때도 좀 편하게 거부감 없이 그리거나 쓸 수가 있어요. 도형 그리는 연습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그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한 5살 이후가 돼야 뭐 이렇게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아이가 부담 없이 그려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큼직큼직하게 그리는데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걸 좀 작게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살, 4살 됐는데 조그맣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 막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작게 그리는 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큰 거부터 연습을 하다가 아기가 좀 크면서 큰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형 그리는 연습,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그냥 그리면 좀 힘드니까 이때 학습지를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글 떼기 이전이나 아니면은 7살 이전에는 절대 연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연산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운해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는 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더하기부터 하고 빼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 시기는 아이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다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교육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빼기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도 힘들고 빼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거를 뺏긴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덧셈은 또 가르치기가 쉬워요. 계속 뭘 주는 거니까. 근데 이 빼기 개념 가르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 이유 때문에 사회성 교육이 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빼기는 학교 가기 이전에는 많이 가르치기가 어렵고 학교 간 이후에 아이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빼기 개념을 가르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이란 이 수 연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부피, 양,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잡혀요. 어떤 큰 아저씨가 3번을 들고 있고 작은 아저씨가 5번을 들고 있어요. 어떤 게 더 크지? 그러면은 3번에 있는 큰 아저씨를 고른단 말이에요. 왜 5가 더 큰데 왜 3이야? 그러면은 저 아저씨가 더 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기나 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잡힌 다음에 최종으로 하는 게 숫자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거꾸로 시키죠. 숫자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또 연산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가지고 수학에 대한 학습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해 타입, 잔해 타입 있다고 그랬죠. 운해 타입 아이들은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연산 공부를 시키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해마라고 기억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유아 시기 때. 그래서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산 학습지를 함부로 막 시키면 안 돼요.
100%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 연산학습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고, 연산학습지 중에서도 숫자 연산이 아니라 초반에 그림 같은 거에 대해서 뭐 그림 매치시키고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덧셈 뺄셈이라는 그 연산이 나온 것부터는 7살 이후에 해 주셔야 돼요. 절대 7살 이전에 연산학습지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후에 100% 아이 학습장애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양개념이나 크기 개념, 도형을 이용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걸 이용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크기, 길이, 양개념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슬슬 학습지를 이용하는데 보통 6세 이후에 하세요. 6세 이전에 시키면은 아이가 좀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6세 이후는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금방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강제로 이렇게 막 시키지 마시고 6세 이후, 이 개념 학습은 6세 이후가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7살 이후에 자동으로 유치원에서 배울 때 좀 편하게 해요. 그래서 개념 학습 준비는 6세 이후에 꼭 해주셔야 되고, 7세 이후에 해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개념은 미리 잡아놔도 상관없어요. 한글도 통글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해놓으면은 그것도 좋은 거고, 그렇다고 이제 뭐 3살 때부터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아이가 한글에 대해서 일찍 관심을 보이면은 그만큼 일찍 틀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잔해가 터지면서 운해로 갈 에너지가 잔해로 가게 돼버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는 남의 부모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일찍 뗐다고 막 자랑하시는 부모들 보면은 아이가 안쓰러워요. 막 불쌍하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얼마나 놀 게 없으면은 저 글씨를 가지고 놀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호기심 자극할 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주위에 많이 놔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이런 머리 회전력, 그러니까 암기력, 분석력, 뭐 논리력, 계획적인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자녀를 늘리는 거고, 어떤 거에 대한 요령이나 상상력, 머리 회전력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건 운해란 말이에요. 그게 0세부터 6세, 7세 때까지인데, 이거를 강제로 연상교육이나 한글 읽는 교육이나 쓰기 교육으로 이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장단점은 있어요. 빨리 자뇌형이 돼버리면은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뭐 따지긴 하지만은 엄마 말을 대부분 잘 듣고, 운해형 상태면은 아이가 자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강제로 시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에너지가 좀 많이 넘쳐요. 운해가 많이 발달한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뛰어다니고 놀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정보 입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부모들이 일단은 싫어해요. 또 아이가 둘이고 셋이고 그러면은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이 혼을 내면은 아이들이 또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한 같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모가 3개고 여기가 네모가 3개면은 같은 거. 왜냐면은 아이가 이쪽에도 3개 있고 이쪽에도 3개가 있으면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얘도 3개고 얘도 3개다. 그러면 같은 거다. 얘도 4개고 얘도 4개면은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수세기를 해야 돼요. 수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수의 증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보고 요거는 4개, 요거는 5개 이런 거를 알 정도까지를 세야 되는데, 이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묶음수 세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둘, 넷, 하나 더 있으니까는 그 다음 거 5개. 그러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5이 확실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묶음수 2개씩 묶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통 제가 10까지 세라 그럴 때 이렇게 해요. 묶음수를 세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요게 음이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아이들 가르치러 가면은
아이들이 재밌게 막 둘, 넷, 여섯 막 이러면서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10개를 셀 때 10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 하면 5번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편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9개다 그러면은 둘, 넷, 여섯, 여덟 하고 8 다음에 뭐지? 그러면은 아이가 구역을 해요. 그러면은 9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묶음수를 세면 안 되고 이게 하나씩 세는 게 연습이 한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자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2주? 이 정도예요. 수에 관련돼서는 자네들이 더 빨라요. 자네 아이들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네인지 운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본 개념 학습을 하는 거고, 이런 기본 개념 학습을 한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서도 좌뇌 아이든 우뇌 아이든 더 편하게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뇌 아이들은 학교 가서 수학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하나 단어 넘어갈 때마다 개념을 다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학교에서는 개념 잡는 그런 수업을 안 해요. 그리고 해도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뇌 아이들이 3학년 정도 되면은 다 수학을 포기를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도 우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좌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1부터 5 사이의 숫자 개념을 가르쳐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가 또 같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1부터 5 사이 숫자 개념을 먼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수세기를 가르치고 1부터 10까지 수세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10, 20, 30 이렇게 해서 또 100까지 세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수세기를 가르치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냥 수세기만 가르쳐요. 그게 얼마큼이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유아 때는. 그게 뭐 30은 이만큼이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0 다음에 20이고 10단위 넘어가는 것부터 알려주고, 그래서 한 100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알아듣는다 싶으면은 막 11, 12, 12, 21, 22, 23 이렇게 해가지고 100까지 수세는 거까지만 해서 학교를 보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가 할 일이고, 학교 가기 전에는 100까지 수세기만 가르쳐 주고 가면 돼요. 연산까지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더하기만 가르쳐 주시고 가면 돼요. 아이고, 4인데. 그 다음에 이 도형으로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패턴이 있고, 도형을 이용한 더하기 개념, 그 다음에 숫자를 이용한 증가 개념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도형으로 규칙 같은 경우는 도형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형이 2개가 있고, 그러면 도형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도형이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이 4개 부분을 처음에는 빈칸을 놔두고 아이브로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하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부분을 그리라고 그러고 4개 부분 옆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패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거, 이런 패턴 개념이나 아니면 도형으로 규칙 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한 더하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모가 2개고 세모가 3개면은 나중에는 몇 개가 되냐? 그러면 세모를 5개를 그리는 이런 거. 숫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 도형으로 더하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이용한 증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1, 2, 네모, 4, 5면은 가운데에 있는 3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1이면은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 이 증가를 할 때는 위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증가되면서 이 증가되는 게 숫자가 처음에 나온 게 큰 숫자가 아니구나. 이게 증가되면서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더 큰 숫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증가 개념까지를 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 돼요. 딱 요 정도까지. 뭐 연산학습지 가지고 미친 듯이 막 그냥 1부터 9까지 더하기 빼기 그런 거를 계속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 막 지겨워요. 막 연산학습지 할 때 아이들 막 비비 꼬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집중력 시간이 제가 몇 분이나 그랬어요. 10분에서 15분? 20분. 근데 연산학습지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거 한 번 하면은 아이가 다른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연산학습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얘기했다시피 모양으로 나온 것까지만 해주시고,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학습지가 있어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해주시면 되고, 수학은 개념 잡는 거는 6세 이후, 한글도 마찬가지 6세 이후. 근데 뭐 한글이 먼저 터질지 수학이 먼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는 항상 한글이 먼저 터진 다음에 수학을 하는 게 아이들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학교 간 이후부터는 이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10 더하기 넘어갈 때 아이들이 굉장히 한 번 더 어려워하고, 자네 아이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때는 이 연산을 시작하면서 자네의 계산기 기능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자네 아이들은 잘하는데, 운의 아이들은 이 계산기 기능이 오픈이 돼도 이게 주판 정도 수준이에요. 운의 아이들은. 근데 자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계산기부터 광학 계산기까지 이게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이 계산기 기능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자네 아이들이 더 수학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운의 아이들은 이 학년이 높아진데도 주판 두둥기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운의 아이들이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갔을 때는 제가 간략하게 다음번 강의에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수학만 가지고도 이 강의가 10강의, 20강의 이상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유아시기 때 하고 가는 방법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거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왜 운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는지, 또 중학교 올라가서 왜 자네 아이들도 왜 포기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이거 또 시간이 20분이 넘었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다음번에 전반적인 거 학교 들어간 이후에 수학 공부에 관련돼서 해드릴 테니까는 간략하게 해서 요 수학에 관련된 걸 끝내고, 요 다음 강의부터 이제 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